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질문은 좀 이제 좀 색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요거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이제 이런 니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고 싶다. 혹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계속 많았었고, 또 이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혹은 이제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커리큘럼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 강의하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HR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그 전문가나 업체에게 말하자면 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전문 강사나 외부 교육기관이 계속 이제 그 일만 하던 분들이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이 딱 있고. 논리로 사실 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보통이죠. 어, 이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뭔가 이제 회사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골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더십 프레임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왕 할 거 정말 도움이 되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좋은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다른 거는 다 나중 문제예요, 사실. 이게 조금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나중 문제예요. 기대하는 게 육성 인재상 이 말도 어려워요. 그냥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일단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특히 비전문가나 비전공자 분들이 교육 담당을 하시면서 자꾸 정답을 찾아요. 그 리더십 교육에 어떤 정답이 있을 거다, 혹은 내가 모르는 뭔가 답이 있을 거야. 자꾸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리는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업체나 교육기관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으시면 원리는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그 리더십 교육, 그게 교육이든 제도든 뭐든 내가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아니죠. HR이 아니고 HR에 속해 있는 교육 담당자가 아니고 돈을 주는 사람,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사용자, 이 표현이 뭐 좋던 나쁘던 간에 내가 어쨌든 비용을 지불을 하는 사람 입장, 좀 더 고급스럽게는 주주 대표죠. 스테이크홀더스의 오너를 말하는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사용자의 말하자면 그 대리인 같은 거죠. 임원이나 리더, 리더들한테 정확히 바라는 게 뭐야? 정확히.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드립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어슴프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변화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들이 회사 내에서 나이가 어린 쪽에 속합니까? 나이가 조금 많은 쪽에 속합니까? 평균보다. 여러분 회사가 뭐 100명이건 만 명이건 간에 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몇 세라고 할 때 리더들이 그 중에 주니어 쪽에 속합니까? 시니어 쪽에 당연히 평균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리더가. 뭐 어쩌다 이제 어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건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으로 봤을 땐 어느 회사나 막론하고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 말이에요. 그렇겠죠. 직무 경험이나 숙련도가 조금이라도 쌓인 분들이 리더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아서 남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변화를 쉽게 합니까? 쉽게 안 합니까? 쉽게 안 하겠죠. 조금이라도 쉽게 안 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더 쉽게 하냐고요. 팔로워들이 변화를 쉽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째 뭐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혹은 그 경영진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하는 HR 혹은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라도 그 리더들한테 구체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행동 단위로. 이 행동 단위에 바란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줘.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될 일도 안 되고요. 변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청을 잘하는 건지, 말은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조금이라도 잘해, 아니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딱 포인트만 짚어서 얘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조금 이제 싫은 얘기도 해달라는 건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얼마나 방대해요. 이게 대략 이렇게 어슴프레하게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서는 리더들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라는 거예요, 업장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 굳이 인재상이 아니라 육성 인재상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회사에 있는 모든 육성이나 모든 인터벤션이나 모든 교육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게 바라는 게 뭐야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 그게 단어, 문장,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명시적인 기대는 명문화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걸 안 드러낼 수 있는데,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차만별이. 그 자체가 모호해서 문장도 모호한 거랑 인재상이 모호한 거랑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안 드러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기대하는 행동 단위의 포인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교육기관이든 업체든 외부 전문 강사든 그 사람한테 우리 회사는 리더들한테 이걸 기대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 입장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은 얼마나 정확하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두 번 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분들만 섭외하잖아요. 그러니 안 끌려다닐 수가 없다. 이게 없으면 반드시 우리 회사의 리더들한테 기대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으면 좋냐? 역량이 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프로파일링 정도까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량이라고 하면은 뭐 역량 모델링 하면 인터넷에도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근데 우리 회사의 역량이 과연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역량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단순하게 역량 정의뿐만 아니라 그 맥락, 그 역량이 나타내는 맥락까지가 이 프로파일 안에 들어간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명시적 지시,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이번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는 명시적인 지시하는 거, 혹은 뭐 경청이라고 할게요. 경청만 하겠어. 자, 그러면 경청은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 그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경영진한테서의 경청이 있을 수 있고, 경영진한테서 경청을 하려면 다른 구성원들한테서 경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으면서 조직 시야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진이 뭐 항상 구체적으로 ABCD Z까지 얘기해주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어느 경영진이나. 찰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까지 알아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조직의 문제가 뭔지, 조직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는지, 오건제이션 뷰가 있어야, 배경 지식과 조직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경청이라고 해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하는지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한 정보를 함께 담는 거를 역량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성 인재상 그 다음에 역량 프로파일링까지가 좀 있어야, 그래야 어떤 강사가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외부 전문 강사분께서 좋은 얘기, 그래, 저게 정말 좋은 얘기 같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HR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회사에도 그분이 오셔서 동일하게, 그런가 보다 싶은 좋은 교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봐도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은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강사가 어떤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교육을 벗어나고 싶다. 뭐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시간표도 다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분이 뭐 하실 건지 다 사전에 미팅 했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는, 내가 리더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 건지 구체적인 행동 단위에서 내가 정의 내린 적이 없거나 덜 구체화 되어 있다. 육성 인재상과 역량 프로파일링 정도가 있으면 좋다. 한 단계 더 들어가죠. 뭐가 있으면 좋다? 구체적인 사례나 활동이 있으면 좋다. 이왕 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잖아요. 리더들도 그래요. 그 교육을 받는 리더들도 하루 이렇게 교육 와가지고 잘 쉬고 가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는 좋아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리더들도 나중에 시간 아까워해요. 잠깐 쉬고 가는 교육 한두 번은 좋죠. 1년에 딱 3번만 불러보세요. 당장 싫은 얘기 나와요. 뭐냐면 아주 클리어하게 케이스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이 토의랑 토론이 다른 거 아시죠? 토의, 디스커션 말고 디베이트가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리더들도 시간 안 할 거 합니다. 왜 토의나 토론이 특히 리더십 교육에서 중요하냐면 리더십 교육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생각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떤 태도 영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KSA라고 하잖아요. 지식기술 태도라고 하는데 태도나 마인드, 빌리프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그 영역에까지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교육이 대체적인 리더십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마인드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 방법론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잘 안 돼요. 아니,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교육 이제 하루 이틀 받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에 해도 안 바뀌어요, 일단. 오로지 방법론은 뭐다? 명강사가 와가지고 막 리더십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때 잠깐 반짝,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깐 반짝하는데 안 바뀐다.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게 아니고 뭐다? 내 생각을 리더들이 여기다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열띠게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거를, 내 생각은 이런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이렇구나. 이거를 서로 생각을 완전히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분한테 이거 하나 요청해 보세요. 활동이나 딜레마가 있는, 서로 간에 딜레마가 있는 케이스, 반드시 딜레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반 양론이 가능한 어떤 우리 회사에 맞는 케이스를 발굴해 주시고, 그 발굴을 반드시 우리 회사의 리더들 몇 명을 만나서 그 케이스를 수정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걸로 갖고 와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토론이나 토의나 어떤 활동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요청해 보세요. 아마 열에 일곱 여덟에 외부 전문기관이나 강사분들이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분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꽤 높은 확률로 잘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왜냐? 왜냐? 굉장히 귀찮고 어렵거든요.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강의하면은 편하잖아요. 강의가 모든 강의가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활동에 비해서는 토의나 토론이나 퍼실리테이팅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는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전문 강사들일수록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변하는 이왕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려면 그냥 듣고 있어서는 마인드나 태도나 빌리프 시스템에 들을 땐 좋죠.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때 뭐 되게 재밌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요. 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발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 상황이나 저 이야기나 저 명제나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내 생각을 정립하고 가능하면 그걸 꺼내놓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인버스트까지 가면 더 좋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그걸 수용하시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곳이나 기관이나 강사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면 된다. 이 질문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주신 거고, 저도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세 가지. 유형 문제상, 역량 프로파일링, 구체적인 사례나 활동. 이 세 가지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이상으로는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